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뭐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내일은 여러분들, 숲TV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심플하게 갈 겁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먹을 거 먹고, 두 개 다 먹자, 이런 뜻이에요. 평소에도 뭐 두 개 다 먹자기 맞긴 한데. 그리고 여전히, 생배 쪽이 더 좋은 부분들이 많다. 그건 꾸준하게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20분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볼티모어랑 매츠다.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뭐 승도 나름대로 가져가고 있고 좋은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매츠나 캅스 이런 팀들이 거의 뭐 철옹성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 볼티라는 팀은 투수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진 않죠. 왜? 그나마 스가노예요. 그죠? 그리고 뭐 확 튀어나오는 이런 투수도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매치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이 뭐 경기 뭐 양키스한테 6대 4로 오늘 그저께 매치 먹었잖아요. 7월 7일 매치 풀행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고 점수 때도 큼직큼직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매치가 낮은 배당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인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님들. 제가 뭐 좀 잘못했나요? 뭐지? 잠시만. 잠시만요. 아니네요. 이제 쓰는 거 저것만 잘못 썼네요. 그래서 10.5를 봤는데 이것만 잘못됐어요, 형님들아. 그 조합 가져갈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언더예요. 10.5는 과해요. 어떤 팀이라 하더라도. 왜? 음, 볼티가 다 옛날에 볼티면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10.5 언더에다가 매치 승이에요. 저건 잘못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은 방금 한 거고. 자, 디트하고 템파다. 자, 플레이어티 나왔을 때 결과치가 좀 뭐 많이 좋지 못하거든요. 왜? 이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58승 34패, 24승을 더 먹고 있는 디트로이트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러면은 플라티는 로테이션에 계속 돌았기 때문에 승을 좀 많이 먹어야죠. 5승 9패하고 앉아있을 일은 아니긴 하죠. 그리고 뭐 탈삼진이 떨어진다든지 볼넷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을 잘 못 먹는 이런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템파베이는 뭐 그냥 뭐 박수 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없고 강팀들한테나 잘하는 팀한테 오히려 더 강한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템파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는 디트가 잘하고 24승을 하는 것 비해서는 매일 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 그리고 디트로이트 투 중에서 플레어티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다. 왜? 20 몇 승을 하고 로테이션을 돌고 탈삼진도 꽤 나오고 볼넷도 적은 편인데 승패를 많이 못 먹는다는 거는 그것도 오랫동안에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는 손이 잘 안 가긴 하다. 그러면 템파베이 일관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 방송 한 달, 두 달 들으신 분들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디트가 이기면 또 이제 최근에 그 연장 가가지고 7대2 하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컬러다 보니까 지면은 좀 포기가 좀 빠른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템파베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오바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양키스하고 시애틀 양키스는 물론 매치를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나머지 경기들은 정말 어렵게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회 말에도 매치가 1점 더 내서 양키스가 저배당이었기 때문에 배당이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토론토 전에도 잘한 경기들도 자꾸 치다 보니까 흐름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양키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양키스의 모든 투수들보다는 그래도 시애틀의 투수들이 선발이나 불펜이나 기대치가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애틀은 저득점 다득점 경기가 전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양키스도 안 될 때는 다득점을 못하면서 진 경우들도 많고 다득점이 나오면 그 경기들을 상대방이 더 잘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최근래 또 뭐 10점, 7점 이런 경기들도 저번 주 말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길버트와 워렌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양키스가 그렇게 썩 매당이 좋아도 썩 선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선 콜론이 이제 피하냐 마냐 그런 싸움이에요. 1마인, 2마인, 오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콜로라도 볼 부분들 일단 투수부터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신인급들 투수가 올라오거나 트레이드에서 뭐 괜찮은 투수들 데리고 와서 등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로라도가 언더로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현저하게 압도적으로 오바가 훨씬 비율이 한 80%, 적으면 한 70% 정도 이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고, 보선이 이제 뭐 점수 많이 내고 10점, 8점, 뭐 9점, 10점, 11점 이거 내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신시하고 마이애미, 닉 마르티네즈가 나오고 페레즈가 나오는데, 페레즈가 옛날보다 한물이 좀 많이 간 그런 느낌이죠. 닉 마르티네즈도 썩 좋지는 않지만 서서히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보여준다, 딱 그 정도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신시는 올해 저득점도 지금은 다득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득점이란 수도 가지고 있고 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마이미는 저득점을 해서는 물론 뭐 오늘도 이겼고 뭐 진 경기도 있고 이긴 경기도 있고 약간 좀 승리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득보다 실이 항상 많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기들 존재하기 때문에 신시가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다. 그러면 언어버보다는 승패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왜냐면 신시도 최근에 오바 내용적인 부분들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필라 상대로 9대6 한 경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선 상대로 8대4 한 경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신시는 스몰마켓 치더라도 타자적인 부분들이 꽤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시 승이 났고, 어느 번에 이제 분석상에 있어서는 언더를 보는 거지 뭐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론토하고 화이트삭스는 뭐 CBL이 나오든 뭐 어떤 투수가 나오든 다 똑같은 상황이죠. 나이가 많은 선수든 연차가 좀 되는 선수든 신입급이 나오든 똑같은 상황인 거고, 토론토는 그 페이스대로 아주 잘 나와주고 있죠. 오늘도 만승하면서 4점 이상 홈런 빵 치고 원 찬스 잡아버리면 엄청 타격이 무서운 팀이죠. 에인절스 다 이기고 양키스도 다 이기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피하냐 마냐의 차이고, 토론토 승 갈 거면 잘 안 가겠죠. 마인승까지 갈 거냐, 이것도 뭐 오늘 롯데 승에 마인승에 오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까 보선도 그런 느낌인 거고, 골라 잡든지 아니면 다른 게 좋은 거 있으면 다른 걸 찍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미네하고 캅스, 이마나가는 뭐 돌아와서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이마나가는 최근래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탄탄대로인 것 같아. 야구 선수로서 투수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잘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작년에 잘했으니까 뭐 요번 시즌 못하고, 왜냐면 요코하마 있을 때는 커리어 하이를 찍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와서 생각보다 제일 쏠쏠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이마나가잖아. 그죠? 미네 같은 경우도 뭐 잘하는 경기도 있고 요새 반등도 이렇고 득점에 대한 수치는 확실히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체급 차이가 확실히 미네가 컵스랑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투수, 타자, 불펜 모든 것을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아니면은 미네도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안 갈 때든 퐁당퐁당이든 다득점에 대한 수치들은 꾸준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바 아니면 컵스 쪽으로 가야 되고, 컵스만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컵스는 어차피 선발 보고 가는 건 아닌데, 이마나가나 저기 다른 투수 누구 타이오니가 그 두 명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가 있다,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 나머지 투수들은 어차피 타격 보고 고득점, 핵 고득점을 보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바를 가시든지 캅스를 가시든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그 부분이고, 다저스하고 미러키는 그냥 다저스 승의 언더를 보긴 하는데 5연패 이상 잘 없는 팀이기도 하죠. 근데 배팅은 선호 안 하겠습니다. 왜? 컷쇼도 최근래 벌써 4승을 해버리고 거의 춤추는 커브가 요새 잘 먹히고 있죠. 짬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는 거고, 구속도 전력 피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미시오로르스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은 유망주인 거는 사실이죠. 결과로서 증명을 하고 있죠. 바로 시즌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막 썩 언어받은
승패도 선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저스가 미러키도 엄청 요번 시즌에 1등을 하면서 뭔가 강팀 느낌은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저스를 보는 건지 분석상에서 보는 거지 그냥 한번 지켜만 보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배팅을 제외하고 그냥 미시오 오브루스키하고 컷쇼 요 대결이 재밌을 거지 뭐 배팅에 선호가 되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켄자고 피체는 못 가겠죠. 켈러가 3승 10패 이 정도 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중간급은 하거나 아니면 중상위 정도는 해주던 선수인데 그죠. 그리고 캔자스 시티는 뭐 성적 그 멤버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는 했지만 결국 마연하고 결과 수치대로 나와주고 있는 게 이 캔자스 시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갈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경기고 당연히 캔자를 볼 거면 오바를 봐야 되고 피츠 볼 거면 저득점을 봐야 되는 그런 경기죠. 그다음 세인트하고 와싱 마이미 이런 팀들은 근본이 없죠 태생이. 그리고 그런 경기들을 승리를 끝낼 줄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고 세인트 같은 경우 소니 그레이가 나왔거든요. 당연 1반승 갈 거면 안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는 사이 영상 후보급이죠. 그래서 그냥 변함이 없다. 애슬레틱 오클랜드에 있을 때든 양키스에 있을 때든 신시에 있을 때든 세인트에 있든 자기 막감은 진짜 꾸준히 하는 편이고 특히 나이는 먹어가자 89년생인가 그럴 건데 90년생이에요. 89년생이가 어쨌든 서른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팀만 바뀌는 거고 쏠쏠하고 자기 역할하고 그래서 저는 이 그레이의 피칭에 영향을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만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스턴하고 클브는 승패를 안 찍고 싶네요. 물론 이제 브라운, 리틀 벌랜더랑 거의 뭐 쌍둥이 벌랜더 겁나 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휴스턴이 저득점도 간혹 많이 찍기도 하고 1위에 비해서 55승 여기도 55승 36패야. 20승 거의 정도 다 했어. 근데 휴스턴을 여러분이 엄청 선호하진 않을 거야. 그게 뭐 단지 느낌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경기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계속 그런 식이 나와요. 간헐적인 언더도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 클브를 갈 이유는 없지. 왜? 뭐 디터한테도 그렇게 구회 가서 연장 가서 쳐맞고 7대2로 지고 1대0으로 지고 1대2로 지고 1대0으로 이기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다득점만 보는 거고 굳이 보면 이제 휴마 갈 거냐 안 갈 거냐인데 휴마 갈 거냐 안 갈 거냐면은 세인트 마인도 있고 토론토 마인도 있고 보스턴 마인도 있고 신시도 있고 템파도 있고 시애틀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에인절스하고 텍사스 에인절스는 어쨌든 소리아노가 1선발급인 거는 맞고 승도 차곡차곡 먹어가는 모습은 맞고 딴 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확실히 에인절스가 끈질긴 부분들은 많이 보여줬어. 왜? 에인절스 2.5%하고 매치 2.5%하고 그때 클볼 오버 갔을 때 그 3대2, 4대3, 4대3 에인절스 이기면은 점수 기반되고 오늘도 6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노리는 게 맞고 텍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득점적인 부분들이 평균적인 부분들은 해주지만 들쭉날쭉이 엄청 심한 경기들 흔히 말하는 퐁당퐁당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오발디도 최근에 엄청 좋은 피칭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득점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에인절스 역배 쪽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샌디아고 에리 투수로서는 안 갈려요. 피베타하고 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쪽으로 가주는 게 맞냐면 그래도 양 팀의 타격 자체가 사이클 자체가 지금 2주 3주째 샌디는 어쨌든 타격으로 먹고 사는 팀이고 실제로 그게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좀 어려운 경기를 많이 펼쳐가지고 아무리 투수가 피베타가 잘 던준다고 하더라도 에리 역시도 투수 가지고 그렇게 많이 뭐 갈랜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고 오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3대6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좀처럼 반등이 안 되고 있고 켈리 같은 경우 그나마 하고는 있지만 양 팀도 어쨌든 타격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됐을 때 결과치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그냥 저기 에리 역배나 오바 쪽으로 가시면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샘프하고 필라. 샘프는 배당이 너무 별로예요. 레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필라도 차근차근 홈경기 다 챙겨가고 마인하고 벌리고 앞대에서 빨리 끊어버리고 투수력을 막고 똥줄 태웠던 경기를 그 경기를 7월 7일 경기 그것도 마인을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샘프는 지금 은근히 저득점 타면 저득점 요소로 계속 가는 게 저번 주에도 나왔고 그다음 저번 주에 안 나오고 한 주씩은 꼭 이런
난리를 뜹니다. 그래서 기준점 7.5를 상당히 많이 받고 똥배도 많이 부러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필라를 이기려면은 2점 3점 가지고는 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애슬레틱한테 했던 거 요런 경기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애리조나한테 했던 거 그렇게 해야 샘플 만승도 보고 메리트가 일반승도 메리트가 확고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슬레틱은 스프링스가 나오긴 했는데 애틀 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애슬레틱 갈 필요도 없고 10.5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스프링스는 어쨌든 애슬레틱에서 가장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나마 사람 새끼이기 때문에 초반에 5점, 6점 이상이 나야 10.5라는 게 오버가 편해지는 거거든. 그 쿠언스 필드도 아니고 푸엔테스 안 좋고 애틀도 지금 중간중간에 1점, 2점 뽑는 부분들이 많은데 뭘 믿고 10.5까지 줬을까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뭐 최근에 뭐 쿠언스 필드 이런 거 아니더라도 좀 과하게 주는 경기들이 있었거든. 뭐 볼티 조금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9.5, 10.5 주고 이런 경기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결과들이 그 근사치까지만 가다가 안 되거나 아니면 택도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 쓰지 않고 뭔가 냄새 날 것 같으면 그냥 저득점만 찍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참 심플하게 갔습니다. 알겠죠? 돈은 더 먹어야 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짧게 쳐서 갔기 때문에 볼티 저거는 매치 승의 그겁니다. 언더입니다. 10.5 바뀐 게 아니더라고. 내가 봤을 때 아까 10.5 아니었었는데. 뭐 잘못 봤나 보네요. 그래서 별로 갈 건 아니고 매치 갈 거면 이제 만승도 원정 경기다 보니까 그런 컬러는 확실히 하죠. 매치, 캅스 이런 팀들, 그죠?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해서 좀 성공률에다가 좀 목표를 좀 잡더라. 세 폴, 두 폴 한 데서 적중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 좀 포커싱을 잡았기 때문에 내일 심플하게 그냥 두 개 해가지고 싹 다 들어오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